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숙경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은 뒤로하고 2025년 한 해는 서로 격려하면서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특별한 한 분을 모셨죠. 예, 네. 새해 첫 방송에서 이분을 모시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어른이죠. 시 한 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나태주 시인, 국민 시인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나와주셨네요. 피차 어렵습니다. 잘 견디고 새 아침이라니까 올 한 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 살아도 별거 아니고 잘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잘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나태주 선생님 하면은요. 네. 제가 이런 말씀 사실 좀 드리는 게 실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항상 이렇게 밝게 맞아요. 웃고 계세요. 웃고 계시면서 이렇게 귀여우시다 이런 생각인데 사실 이렇게 나 주위에서 웃을 일이 별로 네. 없어요. 근데 하는데, 웃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웃어서 웃을 일이 생기나 생각할 때 웃어서 웃을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웃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웃을 일이 없어도 네. 일부러 웃어서 예. 웃을 일을 만들자 그런 말씀이시죠? 행복도 억지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냥 행복이 굴러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행복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배워서 학습해서 공부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뭐 우리가 행복이라든지 예. 웃을 일이라든지 그것은 이렇게 바깥에서 주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스스로도 만들 수 있다고 예. 생각을 바깥에서 하니까요. 들어오는 소식은 네. 많이 우울하지요. 답답하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속상하지요. 네.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우리도 따라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런 우리만 손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샘물을 퍼내듯이 그냥 웃을 필요도 있고 즐겁게 생각할 필요도 있고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이제 뭐 행복과 건강에 대한 또 이야기, 웃음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올해 2025년이 선생님에게는 조금은 더 특별한 해가 아닐까 싶은데 올해 이제 80이 되셨고요. 등단하신 지 55년째가 되셨고요. 예. 제가 집 나이로 할망구예요. 여러분 할망구 그러면 그 여자 노인한테 하는 말 같은데 네. 이 망구라는 게 90을 바라보는 나이 81세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동네에 81세 되는 남자 노인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노인네만 있어가지고 그 여자 노인한테 할망구야. 그러니까 그걸 욕설처럼 들었고 멸시처럼 들었는데 네. 그건 상당한 칭찬이고 네. 그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네. 제가 올해 망구 할망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오늘 방송 보면서 이제 예.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 예, 이렇게 할망구라고 부르면 신뢰가 아니다라고 예. 알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앞서서 저희가 뭐 지난해 아픔과 슬픈 일이 좀 많아서 다들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위로받지만 시를 찾으면서 또 시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거든요. 예. 왜 그럴까요, 선생님?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네. 시가 필요합니다.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겨울에 난로가 필요한 건 춥기 때문에 여름에 냉풍기가 필요한 것은 덥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희망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을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나쁠 때, 어두울 때, 슬플 때, 네. 절망스러웠을 때, 실패가 있었을 때 그때 희망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기쁨과 희망과 사랑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쁨과 희망, 사랑이 필요하고 예. 더불어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시가 네. 함께 해야 한다. 예, 우리가 지금 다 앓고 있어요. 네. 우리 자신도 앓고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구촌 전체가 지금 앓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네. 희망을 만들어서 갖는 것. 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은 2007년에 조금 많이 아프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별거 다 하시네. 예.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건강을 계속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진 네. 않고요. 2007년도에 아픈 다음부터 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어떻게 바뀌셨어요? 뭐 그래봤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냥 열심히 살자. 내가 우울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프다고 짜증 부리고 그래봐야 별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도 아프거든요. 뱃속이 아파요. 예. 그렇다고 내가 찡그리면 여러분들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버드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네. 상대방한테 잘해야 되고 좋은 얘기해야 되고 네. 마음속으로 사랑을 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아픈 것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또 사랑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낱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앞부분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네. 좋아야 되고 웃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네.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선생님을 좀 일어 세워서 네. 저희가 강연을 좀 요청드려볼까 하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 네. 시로자라는 희망과 위로라는 내용으로 오늘 특별한 강연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대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공주 살아요. 그리고 시 쓰는 사람이고 생긴 게 요 모양 요꼴이고요. 나이가 많고요. 이름이 나태주입니다. 나태주가 본래 제가 원본이었는데 노래하는 나태주가 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바람에 내가 완전히 부본이 돼가지고 그 인터넷 그 검색을 해보면 내가 찌그러져가지고 저 밑에 동명이인으로 나옵니다. 그래도 내가 나태주입니다. 어쨌든 공주 살고 시 쓰고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감사하지요. 나이 들었으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이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은 것도 내가 먹은 거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보고 나이 먹으라 해서 나이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 먹으라 해서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나이를 먹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늙은 사람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덧 제가 이제 할망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옛날에는 쓰지 않아서 잘 몰랐던 말입니다. 망백이라는 말도 있어요. 망백이라는 말은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란 뜻입니다. 사전 풀이에 보면 91세를 이르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망백, 91세를 이르는 말. 옛날에는 망백이든 망구든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경에도 말하지만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80 노인네는 뭐 흔하지요. 저도 80 노인네니까 동네 가면 많습니다. 90 노인네도 많지요. 90 노인네는 망백입니다. 100살을 바라보는 나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많이 사는 게 곤곤해졌고 답답해졌고 힘들어졌고
속상해졌고 뭔가 이제 전등불이 꺼진 것 같은, 밖에 전등불은 아주 이렇게 환하고 휘황찬란한데 내면의 전등불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는 참 우리가 뭔가 많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만큼 지금 많이 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빨리 풀려서 평화로운 세상에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뭐 그래서는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기다려보고 참고 그리고 상대방을 생각해보고 좀 조용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그 설 신년은 많은 행사들을 줄이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도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슬픈 일을 당해서 우리가 다 가슴이 아픈데 이걸 다 이렇게 잘 견디는 걸 보면 우리가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잘 견뎌서 좋은 길로 우리가 더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고 그런 날을 우리가 다시 바라야 되겠지요. 이런데 저는 그 시 하나를 제 시가 아닙니다만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구상 선생님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입니다. 꽃자리, 구상.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희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뭐 이런 시입니다. 중간에 제가 한두 글자 문장 틀렸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맞습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는 것입니다. 꽃이 앉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는 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겨울철 지금 꽃이 없지만은 내가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 자리가 꽃이 된다는 것이죠. 꽃자리가 돼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자리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가 그 아주 나쁜 거다. 뭐 그걸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그런 거다. 그러면 내 자리는 완전히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꽃이다.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향기있기를 바라고 스스로 아름답기를 바라고 스스로 좋기를 바라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인들이 시를 쓸 때 몇 번 되풀이해서 쓰는 게 있어요. 이 시를 보면 언뜻 들어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2번 되풀이한 문장이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겁니다.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왔어요. 우리는 반갑게 서로 맞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반갑지 않지요. 그래도 반갑게 생각하면서 맞이하면서 만나면서 살아야 된다. 고맙다. 별로 고맙지 않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꾸 고마워지려고 노력하면서 살자. 기쁘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 자신이 꽃이 되고 우리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가 꽃자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자기가 앉은 자리만 유독 가시방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답답해지고 불행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꽃자리에 내가 앉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상이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고 국가 전체가 그렇고 더 나아가서 지구촌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공부해서 독일 철학가가 돼서
세계적인 철학가가 된 분이 있습니다. 한병철. 이분이 10년 전에 낸 책이 있어요. 이 지구촌 전체가 피로하다, 그리고 우울하다, 그런 뜻으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피로하다, 우리 피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울하다, 답답하고 마음이 어둡다, 그런 뜻인데, 그 책을 낸 뒤로 10년 후에 요즘에 얼마 전에 불안사회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우리 지구촌 전체가 피로하고 우울한 세계에서 이제 불안한 세계로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정말로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길거리 가도 불안하잖아요. 비행기 타도 불안하잖아요. 참 이거 어떡하지요? 아파트에 살아도 불안하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병철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진짜로 필요한 것이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니까 불안 속에 빠져서 불안해 그냥 벌벌 떨고 그 속에서 잠 못 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 나락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서 기어 나와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안 그 다음에 대척점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희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망은 언제 필요합니까? 희망이 없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이 많을 때는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피로하고 답답하고 앓고 지금 어지럽고 지금 힘듭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꿈꾸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요, 다른 사람의 희망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고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한테 반갑고 고맙고 기쁘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어두운 마음을 좀 바꿔야 돼요. 자꾸 바꿔야 됩니다. 어두운 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자꾸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고 유리창이 흐리면 걸레로 좀 닦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때때로 이게 어지럽혀지고 이게 먼지가 끼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를 써서 시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야말로 우리 마음을 닦는 청량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쓰는 시가 빨래하는 것이다, 마음을 빠는 것이다,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씁니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요, 시를 쓰면서 이 시가 뭔가 그게 50년, 60년 동안 궁금했어요. 도대체 시가 뭔가 내가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냥 사정하고 애걸복걸 하면서 쓰는 이 시가 도대체 뭔가. 그럴 때 저는 마당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당은요, 우리 집에 있어요. 아주 좁습니다. 담장 안에 있어요. 그걸 내가 씁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당 쓰는 것이 생각해보면 그 마당이 지구에 붙어 있으므로 지구 한모퉁이가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를 거야. 이건 안 알아주니까 나는 별거 아니야. 이것은 가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관계가 없어요. 아니, 내가 밥 먹는 거 다른 사람이 꼭 알아야 됩니까? 내가 물 마시는 거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내가 물 마시니까 내가
갈증이 해소됐고 밥을 먹었으니까 내가 배가 불러졌지 않습니까? 마당 쓰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 없이 내가 내 마당 씁시다. 그러면 지구가 깨끗해지지 않는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 집 마당은 지구에 붙어 있는 것이지 달나라나 화성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개들은요, 이제 봄이 오면 꽃이 필 때인데 지멋대로 피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지구가 아름다워졌다,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신념이고 확신이고 좋은 생각인데, 마음속에 씨 하나 싹 떴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부디 자기가 하는 일, 작은 일이지만은 그게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일로 해서 세상이 좋아졌다, 밝아졌다, 아름다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더군다나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앞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거 아시겠어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밝아졌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해서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이런 거는요,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나만 이익을 취득해서 그렇습니다. 남한테 좀 베풀고 남한테 좀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될까요? 물론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자고 개인주의자입니다. 물 먹으면 내가 목마른 게 해소되는 거지 저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람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목마른 것 좀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 물 마셨다고 좋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 목마른 거, 배고픈 거, 아픈 것 좀 생각해보자. 어떤 연속극에서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래야지. 많이 아프냐? 너만 아파라.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약 올라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좀 다른 사람 생각해서 좀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실은 안 아파요. 안 아프지만 많이 아프다라고 말을 합시다. 그래야 앞에 있는 아픈 사람이 좀 그래도 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남 좀 생각하자, 그런 얘기죠.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좋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비록 새해는 좀 남들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입니다. 좀 우중충하지요. 그렇지만 새해입니다. 이때 저는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새해 인사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제가 2007년도 아까 아나운서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많이 아프고 나서 제 인생을 다 포기했어요. 뭐 학교 선생 43년이나 했고 정년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살아나왔고 뭐 내가 더 바랄 게 뭐 있어? 그냥 막가파로 살자. 그냥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 거야. 하늘을 보고서도 내가 취할 거고 구름을 보고서도 내가 기분이 좋을 거고 바람을 보고서도 내가 웃을 거야. 그러면서 막가파로 막 그냥 살겠다고 생각했을 때 쓴 시입니다. 외우지 못함으로 내가 좀 보고서 읽겠습니다. 새해 인사 나태주. 글쎄 해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해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이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제가 저보고 한 소리입니다. 너 말이야, 새해가 돼서 365개의 태양을, 해님을 공짜로 받았다. 우리 돈 주고 안 샀잖아요. 응?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달님도 365개 받았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밤에 자느라고 안 봤으니까 아니라고요? 그건 내 탓이지 달님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별빛은 얼마나 많습니까? 꽃은 얼마나 많고 새소리, 물소리, 흰구름, 아, 나비, 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좋은 선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뭡니까? 선물은요, 일단 공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고서 뭘 바라는 것은 뇌물이지 선물이 아닙니다. 공짜예요. 무조건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방송국도 우리가 공짜로 받았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응? 내가 여러분들 오시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와주셨잖아요. 응? 이 시간도 공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 아주 훌륭한 아주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갑자기 눈부시고 희망이 없는 이 세상도 희망으로 바뀌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쓴 시가 많은 우리 독자들이 좀 좋아하는 시가 몇 편이 있는데 그중에 한 편이 또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기쁨이 나옵니다. 아까 그 구상 선생 시에도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그랬는데 이 시에서도 제가 쓴 겁니다만은 우리 구상 선생님 보고 말 맞춘 건 아닙니다만은 그 부분에 기쁨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입니다. 오늘 다음에 아주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대상과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콧노래, 웃는 얼굴, 나지막한 목소리,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별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는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그런 엄청난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쁨? 이 기쁨은요, 자기가 찾는 것이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요, 누가 갖다 주려니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내가 안 기쁘면 안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날 좀 기쁘게 해주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기쁘게 해주겠습니까? 본인이 기뻐해지요. 기쁜 건 본인이 기쁜 거지 밖에서 기쁘게 해줘서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쁘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부처님도 기쁜 거 좋아하셨을 거요. 아마 공자님도 기쁜 거 좋아하셨을 거예요. 지자는 불여 호자요, 호자는 불여 낙자니라. 이게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이 즐긴다는 게 기쁜 거 아닙니까? 논어를 읽어봐도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글자는 기쁠 열과 즐거울 낙자입니다. 열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인생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본인이 그걸 만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더 말할 것 없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찾아서 올 한 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어쩌면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쁜 것이 없지만은 기쁜 것을 찾아서 살아갑시다. 기쁘려면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요, 그 기쁜 것이 나한테서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제가 인간은 어차피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 시 중에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시를 아마 아실 겁니다. 매우 고맙지요. 이 시를 알아주시니까. 만약에 이 시를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만 그렇다라고 썼더라면 제가 여기 못 왔을 것입니다. 부디 그냥 원본 그대로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패러디도 많은데 이 시를 패러디할 때 보면 끝부분에서 그 패러디가 나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대로 너도 그렇다, 이렇게 합시다. 그 나쁠 일이 아니에요. 저는 너도 그렇다 이렇게 써서 정말로 좋아지는 세상을 살게 됐고 좋아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새해는 부디 너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와 함께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일이 막막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인생이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하지요. 이럴 때 저는 먼 길이라고는 제 시를 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먼 길,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서라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먼 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외로 멀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다 그렇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할 수는 없지요. 그럴 때 함께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간다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둘이서 가라,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위안을 주고 축복을 줍니다. 부디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서 먼 길, 우리 인생을 잘 성공적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집 중에 잘 팔리는 시집들이 있는데 그 시집들의 특징은요, 제목에 너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너. 이건 남이 알까 무서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은 시집이 잘 나갈 텐데 남이 알까 무서워요. 좋다는 얘기입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는 책이 많이 나갔어요. 대전에서 찍었는데 80만 부 나갔습니다. 6개, 7개 나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나간 것도 20, 30만 부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한국 밖에서 토탈 나간 게 100만 부가 나갔어요. 그야말로 밀리언셀러가 됐는데 매우 고맙지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목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입니다. 책 선전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렸기 때문에 크게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만약에 그 책 이름을 꽃을 보듯 나를 봐라 했더라면 아마 별로 안 샀을 거예요. 제가 꽃처럼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저녁 퇴근길입니다. 서점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책 이름이 있어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아, 내가 오늘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우글쭈글하고 좋지 않은데, 아, 책 이름이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아, 나보고 꽃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 책도 많이 팔렸습니다. 딸을 주제로 해서 제가 모은 책인데 창작 시집은 아니고 뽑은 시집인데 그 책도 많이 팔렸어요. 가장 예쁜 생각을 나에게 달라가 아니고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게 중요하지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은 강연을 합니다. 1년에 제가 공주에 있지 않고 외지로 나가서 강연하는 날이 200날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200날을 365일 중에서 200일을 공주를 떠나서 목포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강릉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이거는요 오로지 제가 너도 그렇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너도 그렇다 하십시오. 나만 그렇다 하시지 말고 제발 너도 그렇다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좋아지는 세상을 분명히 약속하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 풀꽃이 광화문 글판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2번 조사를 했는데 2번 다 1위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6번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딱 1번 올라갔거든요. 그 인간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처음 첫 해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풀꽃이 광화문 글판에 올라간 건 재수해서 올라간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 자기네들은 6번, 7번 올라가면서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1번 올라가는데 이게 그냥 70편, 80편을 다 지키고 부동의 1위예요. 두 번 그 인기투표를 했는데 2번 다 1위니까 이제 안 해요. 해봐야 또 풀꽃이니까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풀꽃이 나가기 전에 1위 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정현종 선생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시가 길어요. 근데 그 시 석 줄만 잘라서 광화문 글판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 이렇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와, 대단한 문장입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사람의 일생이 통째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죠. 응? 그냥 내가 잠깐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일생 10년, 20년이 저 같은 경우는 80년이 가는 거다. 내가 80년짜리가 왔어요. 여러분 몇 년짜리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근데 시인이 어마어마하다고 쓰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마어마하다. 그의 일생이 그 사람과 같이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서로 웃으면서 사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곤곤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고 지구 여행을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구 여행 오셨어요. 저도 지구 여행 왔고요. 제가 사실은 그 묘비명을 풀꽃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영화사에서 그걸 가져가 갖고 써가지고 그 영화 속에 그 시를 가지고 수묵장 묘비명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묘비명을 다시 썼습니다. 묘비명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우리 애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제 묘비에 새길지 안 새길지는 아직 안 주고 봐서 모르겠는데 기다려 보세요. 그렇게 새길지 안 새길지.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그게 제 인생 일대의 큰 문제였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우리 아들이나 딸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덤 안에서 내가 하는 소리, 나 보고 싶어서 왔지. 그렇지만 너도 참아라. 너도 좀 있으면 죽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메멘토 모리를 제가 풀어서 쓴 겁니다. 로마에서 있었다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걸 제가 풀어서 그렇게 썼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구여행 마치고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다 놔두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눈 감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 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생각하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사계란 말을 이제 끝부분에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계란 뜻은 네 가지 계획이란 뜻입니다. four season, 네 가지 계절이 아니고 네 가지 플랜, 네 가지 프로그램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 플랜이 아주 조밀하게 분명하지만 동양 사람인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게 그렇지 않고 생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괴테가 말하기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옛날 어른들은 많이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으면서 살았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이걸 또 사람들이 모릅니다. 처음에 얘기한 망구도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인생사계라는 말도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한 사람의 평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고 한 집안의 계획은 화목함에 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알만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됐어요. 1월 달에 봄에 이렇게 씨 뿌리고 이렇게 올해는 농사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이런 사업해야지, 이런 공부해야지, 이렇게 여행 가야지. 요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의 계획은 근면함에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부지런해라 그런 뜻입니다. 부지런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이 말 잊지 말고 어둡고 우중충하고 많이 얽혀 있고 우리가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부지런하게 삽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큰 부자는 안 돼도 작은 부자는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더욱더 우리에게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한 집안의 계획은 화목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화목하고 잘 이렇게 정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도자들 화목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현명하고 오젓하고 아주 좋으신 분들이에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걱정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우리들은 이렇게 앓고 있고, 우리들은 이렇게 속상한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좀 걱정하지 않게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우울을 좀 덜 우울하도록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시 한 편을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시는 제 시가 아니고 반칠환이라고 하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좀 알려진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시면 올 한 해가 참 좋다,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을 것이고 나도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을 것입니다. 새해 첫 기적 반칠환.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굼벵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방법대로 갔어요. 뛴 생명체도 있고 걸은 생명체도 있고 기거나 굴른 생명체도 있는데 물론 생명체가 아닙니다만은 놀랍게도 제일 끝에 있는 바위는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바위에게도 새해 첫날은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무능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나무라지 말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지난 한 해 잘 살았다. 올해도 그럴 거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누가 된다고 하지요? 본인이 된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씩씩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잘 삽시다. 네,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인사 겸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제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셨나요? 아니요. 고맙습니다. 행복 나태주.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여러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태주 선생님의 시로 전하는 희망과 위로 정말 네. 많은 울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이 시로 참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네. 우리 시대의 어른이라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국민 시인이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나도 감사해요. 예. 오늘 근데 선생님께서 출연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특별히 선생님께 조금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네. 분들이 직접 스튜디오에 와주셨는데 네. 그래요? 지금 요 뒤쪽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분 우리 한분 앉아 있구나. 네. 예, 먼저 우리
예, 이민서 학생 자기 소개해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학생이 되는 이민서입니다.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이라는 시를 정말 외울 정도로 좋아했는데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어서 진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제 올해 새로운 중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설렜다가 이제 점점 졸업이 다가올수록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 중학생 시절은 일생을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그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사춘기가 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찾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또 하나의 나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또 하나의 나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바깥에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이 비쳐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갖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친구가 지금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조금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친구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이 한두 사람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친구는 한 사람도 많다. 나는 지금 80인데 지금 친구가 한 사람이나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명심보감 얘기인데 주식 형제는 만개유라도 환란 지붕은 일개무로다. 이 어려운 말인데 어른들 얘기죠. 밥 먹고 술 먹고 할 때 형이요 아우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0사람, 10,000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급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친구를 이렇게 원하지 말고 네. 한두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 있나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인디안 말인데 친구는 누구냐? 내 슬픔을 대신 지고 가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함석헌 선생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단 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배가 파산이 돼서 탈출해야 되겠는데 그 구명정이 하나 있어. 하나 있는데 그 구명정을 놓고 내가 안 튈 테니까 얘를 태워라. 이 사람을 태워라. 하는 그런 친구를 너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이 묻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구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데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고 네. 주변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바라는 손님,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면 정말로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람이 바라는 그의 친구가 내가 되도록 노력하면 그 친구가 진짜 내 친구가 될 거라고. 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네. 6학년이 저보다 이해력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예, 초등학교 이제 이제 중학교가 중학교로 올라간다. 오, 아. 나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 네. 미안해. 네. 자, 선생님 이- 말씀이 잘 큰 도움이 좀 되길 바라고요. 네. 또 옆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대학생인 정훈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연극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고 뮤지컬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곧 정년퇴임이시라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지만 학업이랑 같이 하기에는 좀 한계에 부딪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두 가지 다 해야죠. 네. 급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급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내려놓지 마세요. 나는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림 도구를 사줄 수가 없어서 포기했고, 제가 화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림 그려서 책도 여러 권 냈는데 55세에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55세. 열 몇 살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시인으로 이제 나름대로 책 내고 55세. 그래서 우리는요, 그 청소년 시절에, 청춘 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요, 결코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하시고 그러니까 직장 잡아서 돈 벌어들이는 거 하면 효자가 되겠죠. 해요. 그것도 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조금 내려놔요. 대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있어요. 네. 뭐 이따가 기회가 되거든 하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는 그래서 요즘 N잡 넘어 투잡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소망했던 것은 뒀다가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잊어버리느냐 안 잊어버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는 평생 동안 시 쓰는 사람으로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하루도. 죽음 앞에 섰을 때도 나는 시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하고 싶다고 하는 거 그거 본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서 돈 벌어들이는 거 그것도 아버지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살리고 나서 합시다. 네. 지금 당장 할 수 없더라도 예. 포기하지는 말고. 항상 예. 가슴에 품고 있어라. 네. 잊지 마라. 네. 예. 진짜 현명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예. 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40대 황도경이고요. 제가 좀 40대요? 네. 자주 놀라시네요. 아, 요즘은 여자분들이 사기를 쳐요. 제가 40대? 작년에 늦은 나이로 결혼을 해서 아직 아이가 없어요. 네. 아이가? 이제 노산과 이제 난임 소리를 듣고 좀 고민이 많은데 네.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따님에 언급하셨잖아요. 그래서 딸바보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한테 현실적인 조언과 좀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엄마가 되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요. 인생은요. 내가 볼 때 보면 고난을 다 당해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돌아서서 좋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기를 낳도록 노력하는데 안 되면요. 글쎄 이게 잔인한 얘기인가? 아기를 잘 모셔다 기르세요. 아니 나는요 기른 정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훨씬 훌륭해요. 나는 낳아준 우리 어머니보다도 길러준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엄마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 많이 하시지 말고 그냥 좀 더 가볍게 생각하십시오. 왜 무거운 문제니까 가볍게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좀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세요. 너무 자신을 옥죄지 마세요. 네. 나는 진짜 한 25살을 정도 나갔다. 네. 자, 네. 언젠가는 꼭 훌륭한 엄마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 작년에도 책을 출간을 하셨고 또 올해도 책 역시 혹시 출간 출간 계획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실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왜요? 출판사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네. 많이 들어갔어요. 한 권이 아니고 뭐 대여섯 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출판사 일입니다. 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책을 내겠지. 작년에도 아마 15권 나온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내가 그래서 독자들한테 미안하다니까. 아,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내가지고 네. 헷갈리게 해서. 매일매일 시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다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은 네. 끝으로 새해를 맞은 시청자분들께 덕담과 함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더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힘든 한 해를 맞았습니다. 네. 그러므로 더욱더 올 한 해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나쁜 것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쁜 것이 있은 다음에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믿고 올 한 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를 때는 언제입니까? 물을 먹고 싶을 때예요. 우리가 한동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한동안 여러 가지로 어지럽고 그럴 것입니다. 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더욱더 평화롭고 더욱더 편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오아시스가 새로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아시스는 사막 가운데 있는 느닷없이 있는 기적 같은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기적 같은 샘물이 솟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께서 해준 이야기 저희는 물론이고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도 좋은 또 용기와 희망의 네.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또 올해도 또 어김없는 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 Whoa, am I feeling it now? Running on